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질문을 받았던 우리말 외래어 표기법, 이거하고 발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말 외래어 표기법 중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G-O-O-D. 그러니까 이걸 글자별로 갖다 놓고 보면 G는 기억이고 OO는 우고 D는 디귿인데 왜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시옷으로 표기를 했느냐 하는 거죠.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GOD는 알파벳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알파벳에서도 마찬가지로 티읕이 아니라 시옷으로 표기를 하고 있죠. 어찌되었건 알파벳은 글자를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음소 하나씩을 써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표기한 GOD 같은 경우에는 기역, 우, 디귿의 순서를 갖게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훈민정음 표기 방식은 이러한 글자 표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처럼 그런 글자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냥 위에서 제가 이렇게 표기한 부분 있죠. 이런 식으로 쓰는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죠. 문자 기호의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사람들의 눈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는 그런 방식이죠. 그런데 이 각각의 소리를 훈민정음 방식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조합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첫 글자인 기역을 초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는 중성이 되겠고요. 모음입니다. 그리고 디귿은 받침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글자를 조합을 했다면은 디귿 받침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왜 시옷인가 하는 이야기죠. 자, 처음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이 맞고 글자를 초성, 중성, 종성 세 개의 글자를 조합을 합니다. 피아노 건반을 생각을 해보시면 피아노에서 1도 화음을 넣을 때 도하고 미하고 소를 한 번에 한 키로 누른다는 거예요. 이 방법이 바로 훈민정음의 표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셋을 조합을 해야 돼요. 초성의 기역과 우 그리고 디귿을 조합을 하면 긋이라는 발음이 되겠죠. 그런데 왜 시옷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외래어 표기법이 어떤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자, 현재의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받침 글자로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이 7개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빠져 있죠? 디귿이 빠져 있죠. GOD에서 분명히 나는 디귿인데 디귿을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디귿을 안 쓰면 뭘 쓰지? 그래서 나온 게 시옷이에요. 자, 외래어 표기법 가지고서 보면 훈민정음의 기본적인 표기 원리에 비해서 현재의 외래어 표기법은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만약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영어 이론을 가지고 있다면 앞에서 이야기한 바로 이 부분이죠. 디귿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시옷이라는 거죠. 자, 이 표기법을 만든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건 뭐 이유가 있어서 만들었겠죠. 그런데 훈민정음의 기본 방식을 보면 그 글자의 소리를 모아가는 과정이죠. 그리고서 이 글자를 이렇게 모아가는 과정이 왜 생겼느냐 하면 자 보세요.
초성, 중성, 종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첫 소리, 가운데 소리, 그리고 끝 소리가 되겠는데 이 세 개가 하나의 화음처럼, 그러니까 피아노 건반에서 도미소를 누르듯이 이렇게요. 한 번에 확 누르는 거죠. 왜 이렇게 했느냐면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했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명쾌하게 그렇게 말씀을 한 적은 없지만 어쨌건 세종대왕의 입장에 빙의해서 본다면 그런 부분이죠. 사람의 소리라는 거 혹은 말소리라는 거는 우리의 기운을 담은 거다. 그래서 어떤 표현과 어떤 소리를 내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의 기본, 우주의 기본,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관점에서 보면 첫 번째 소리를 하늘의 소리, 그리고 두 번째 소리를 땅의 소리, 그리고 사람의 소리가 맨 마지막에 있죠. 이 셋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도록 글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표기가 영어에서처럼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종의 화음이라는 거죠. 소리의 호흡. 왜냐하면 자, 소리를 내보겠습니다. 어떤 소리가 되든지 간에 우리는 밖으로 나오는 소리를 기본으로 합니다. 물론 아닌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가 들이마시는 소리가 있습니다. 자, 이건 들이마시는 소리죠. 그리고 아프리카의 어느 민족의 언어를 보면 들이마시면서 내는 소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내는 소리는 밖으로 나오는 소리예요. 그럴 때 한 번의 호흡, 한 번의 호흡에 하나의 소리가 나온다라고 보았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하늘, 땅, 사람이 어울려서 내는 소리, 조화를 이루어내는 소리라는 이런 글자 표기지요. 전 세계 어떤 글자도 이런 글자 논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초성과 중성, 종성, 하늘의 소리, 땅의 소리, 사람의 소리. 바꿔 말하면 하늘의 기운, 땅의 기운, 사람의 기운이 모여서 하나의 소리를 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글자 표기를 이렇게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사람의 눈은 이렇게 제 눈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자, 뭐 찢어진 눈이라고요. 어쨌건 사람의 눈이라는 거는 이렇게 가로로 돼 있죠. 그러면 글자를 인식을 할 때 기호라는 면에서 이렇게 한 번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만약에 알파벳처럼 한다면 이렇게 표기를 하겠죠. 근데 이걸 모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바로 훈민정음 표기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받침으로 지금 시옷을 변경을 했을 때는 또 어떤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디귿으로 표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뒤에 어떤 소리가 올 때 만약에 모음이 오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 기렛 이렇게 가야지 그셋 이러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받침의 표기의 원리는 다음에 연결되는 어떤 소리의 호흡과의 연관성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리들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거죠. 가끔 가다가 제 이름에서도 기억이 들어가 있잖아요. 영어의 G는 기억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엄밀하게 보면 우리가 기억이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소리를 표현하고는 있지만 영어의 G하고는 좀 다릅니다. 영어의 G는 목젖이 울리는 소리. 오늘 계속 보지 마세요. 자, 어쨌건 해야 되니까요. 자, 목젖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목젖이 울리면서 나는 소리가 영어의 G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목젖이 울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불고기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의 발음에서는 불고기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젖이 울리는 소리가
기본적인 특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말 기억은 목젖이 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는 목젖이 울리는 소리가 좀 그 숫자가 작아요.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니은, 리을, 미음, 이음 이 정도가 목젖이 울리는 소리가 됩니다. 이러한 표현을 언어학적으로는 voice, 그 다음에 voiceless 이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위에 거는 목젖이 울린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걸 한자로는 유성음, 아래 거는 무성음이 됩니다. 엄밀하게 우리말 기억이 영어의 주인은 아니지요. 그 다음에 우리말 디귿이 D는 아닙니다. D 역시도 똑같이 무성음이 아니라 유성음이에요. 그러니까 목젖이 울리는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D 소리를 어떤 그 글자에서 본다면 목젖이 울리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영어에서의 소리는 세트를 이룹니다. 같은 글자라고 하더라도 어떤 소리는 목젖이 울리고 또 어떤 소리는 목젖이 울리지 않게 됩니다. 이게 우리말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말 기역, 키읔, 쌍기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에서는 구별이 됩니다. 길, 킬, 낄 여러분들 귀로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세 개의 소리가 외국인들은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소리가 같은 소리입니다. 설마 같은 소리로 들려요. 우리가 영어에 V와 B를 구별하기 어려운 것처럼 영어에서 이 소리를 구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어쨌건 비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로 표기해서 나타내고 있죠. 자, 그런데 기역 같은 경우에 그러면 우리는 다 어떻게 구별하는가 하는 거예요. 소리의 특성에서 공기의 양으로 구별을 합니다. 대단한 한국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라고 키라고 낄, 그 다음에 부산, 부산, 푸산 그러면 다 다른 소리라는 걸 알아요. 어찌됐건 기호를 한번 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영어의 G를 발음상으로 기역에 가까운 소리라고 우리가 인식을 한다면 기역으로 표기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는 그대로 디귿으로 표기를 하되 그 소리의 특성이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목젖이 울리는 소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위에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G하고 잘생긴 사람이 악필이라는데 저는 너무 잘생겨서 그런가? 악필이네요. 자, 이 글자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 나갔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이게 알파벳의 어순이고요. 우리는 이 각각의 글자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맨 위에 기역으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우로 표시하고 이렇게요. 훈민정음 표기의 놀라운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본 블로그에서나 아니면 유튜브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보시겠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이 어떤 연관성을 갖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이 글자 표기를 알파벳에 대해서도 제가 앞으로도 자주 이야기하겠지만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글자 표기로서 나타내지 못하는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훈민정음에서는 물론 소리 못 내는 거는 제가 글자 개발을 했죠. 그 글자를 통해서 표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현재 만약에 고등학생들 시험을 봐야 되는 입장이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자,
의뢰어 표기법에서는 디귿을 시옷으로 바꿔서 표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꿀 수 있는 힘은 없으니까요. 여하튼 이 발음 표기나 이런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이 잘못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언어 구조나 훈민정음을 익히 아는 여러분들의 지식 수준을 볼 때 D는 디귿인데 시옷이다. 이거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시험 볼 때는 시옷이라고 쓰세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색할 때 시옷으로 써야 돼요. 자, 오늘은 것이라는 발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